3부 시작할게요. 3부는 1부에 예고한 대로 요 벌레 환잡기, 벌레 잡기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금씩 이렇게 설명해 나갈 때, 그리고 옆에 빨간 글자로 적은 건 여러분들의 오장육부, 그 다음에 마음자리하고 상관관계예요. 예를 들어 우리 공부하신 저 선생님이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10중 8구 제가 다 적지는 않았어요. 칸이 부족해서. 군데군데 비관 다음에는 자괴감도 있거든. 자괴감. 이 우울증 말고 공황장애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비관이나 자괴감, 상실감 이런 게 크고 비애 이런 거 아주 자기 비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커지고 그러면 우울한 상태에서 이런 환들이 이런 바퀴벌레의 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자리 이렇게 마음 거울에 여러분 눈으로 제가 블랙앤화이트에서 스크린을 보게 할 때 이게 혀를 풀으라고 자꾸 그러죠. 혀를 푸는 게 동공, 새까만 동공, 그걸 본다라고 할 때 시신경이 보는 거거든. 그죠? 그때 시신경 할 때 신경이 나오죠. 이렇게 시신경. 그 다음에 뇌 신경 거울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또 그때 신경이 나오죠. 여러분한테는 거울이 3개가 있다고. 여러분 뇌궁 안에, 천궁 안에는. 뇌궁과 천궁은 저는 좀 따로 별개로 보는데, 여러분 천궁 안에는 뇌궁은 방이 3개가 있고 이렇게. 이건 팁이에요. 방이, 룸이 3개가 있고 요것만 출입문이 있다고. 그리고 천궁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벽한 우주 자체라고. 요렇게 창조가 있고 요렇게 재창조가 있고, 요 전에 요렇게 창초의 세상이 있었어요. 요 태허, 태시, 세상이 있기 이전의 세상이 있었다고. 완전함을 드러내주는, 이걸 또 탄생한, 이 본질을 탄생한 또 무언가의 본질이 또 있잖아요. 생명 그 자체가 요걸 탄생시킨, 허공과 법공을 탄생시킨 이 자체가 또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름 붙이기 많으니까 일기라고 하고 일신이라고 해요. 하나의 신 덩어리고 하나의 기운 덩어리라. 그것이 완전함으로 있는 게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 거기에 조잡함과 탁함이, 탁심이 끼다 보니까 이런 환의 체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담은 열증이거든. 우리 간담이라잖아요. 간담이 서늘하다 할 때 담이 주관한다고. 그때 담은 객담, 한글로 적어볼게요. 이렇게 객담, 그 다음에 열담. 요 담은 다 뜨거운 것이 덩어리진 거라고. 뜨거운 게 쌓이고 쌓인 거. 그래서 그게 가래찌 끄레기처럼 그걸 점액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탁기의 실체, 또 적어볼까요? 이렇게 탁기의 실체는 이렇게 점액질이라고. 이 점액질이 여러분 몸에 있는 담 때문에, 열담, 객담, 이런 담 때문에 형성된다. 이 담은 수술 많이 한 사람한테 많아요. 저는 제가 자꾸 이 마루타처럼 자꾸 인체 그걸 비교를 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저도 대수술을 엄청 많이 했거든. 여기 보면 우측에 쇠골 다 나가서 저 폭포 위에서 떨어져 쇠골이 다 튀어나오고 이런 적도 있고, 대수술하고 뭐 또 허리 2년 전에 3번 수술한테 전신 마취하고, 요렇게 되면 제가 유튜브 속에서도 요렇게 자주 해요. 이게 객담이 걸려서 그렇다고. 수술 마취제는 전부 점액질 덩어리거든. 왜 우리 어르신들 수술할 때 다큐 프로 보면 폐암이나 간암 수술할 때 보면 호수에 하얀 가래가 그럭 나오잖아요. 그게 다 담이라고. 객담. 그런 열증들이 점액질, 가래질 거기를 만듭니다. 여기에 병독이 쌓입니다. 여기에 병마라고 해도 돼요. 여기에 탁기가 쌓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탁심이라고 해도 되고.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쌓이는 탁기와 탁심들이 병에 독이 된다고. 독이 되어 병을 부르고 여러분들한테 마장을 완벽하게 세팅해서 당겨서 엉키게끔 만들어주는 체계라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거울이 3개 있는데, 오늘은 이 거울까지 신경, 그 다음에 조화경 이런 데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환의 체계니까 요거는 천궁의 뇌거울 체계고, 요건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인용만 하는 겁니다. 이 거울의 체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열담에는 모든 이런 점액질 덩어리에는 탁기와 마장이 완벽하게 세팅돼서 합일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그래서 여러분 몸에 점액질, 즉 담의 성질만 빼버리면 이렇게 훨씬 유리한 조건 속에서 대도를 성취할 수 있다는. 이 화는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미 이런 거는 제가 초조불안 전에 요 불안자도 뺐어요. 칸이 없어서. 두렵고 소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건 여러분 신장 콩팥에서 거미 같은 게 바글바글 옆구리 같은 데서 앞에 배 아랫배에서 바글바글 막 삐지고 나온다고. 소장 이런 데서 작은 창자 이런 데서 막 바글바글 거미 같은 게 나올 수 있어. 그때 수백만 마리를 볼 수도 있고 새까만 거리 회색 거미 하얀 거미 막 나와요. 그게 요게 신장의 개념이라고. 초조불안을 주관하는 게. 그리고 구더기는 하얀 구더기가 있고 이건 물질에 대한 집착이에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지나치게 막 닦고 쓸고 청소하고 막 세차하고 이런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지나칠 정도로 막 오디오 시스템 같은 거 음악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이게 아직까지 완전한 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거든. 물론 물질은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엔 부동산도 들어가 있고 지나칠 정도로 집착을 하면 비장하고 위장이 상할 수 있다고. 작은 창자, 소장 이런 것들이 상해서 매일 아랫배가 아파요. 위도 많이 아플 확률이 매우 높고 이 사람들은 하얀 구더기가 위장에서 빠글빠글빠글 나고. 이 위장은 여기입니다. 여기 복부라고 하죠. 여기 갈비뼈 밑에 명치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위장, 여기에서 하얀 구더기가 바글바글 나와요. 근데 이 노란 구더기는 몸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있는 분들, 이분들은 큰 창자, 대장에서 노란 구더기가 끝도 없이 나와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한 트럭이 넘어 나오는 분도 있어요. 구더기가. 그리고 오늘 다 잡았는데 내일 또 나오고. 아직 인습이 완전히 이 습의 체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앞생에서부터 갖고 왔던 습의 체계. 이 습은 익힐 습자라니까. 그러니까 익히고 습관화되고 버릇화된 이 습관화된 관념이 소멸되려면 이렇게 환으로 비칠 수 있어요. 망령과 망상이 투영되는 거니까. 그리고 물고기,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요거는 3대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수면욕, 요렇게. 성욕, 요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식욕. 이게 인간의 3대 본능이에요. 욕구고, 요게. 3대 욕구. 그 다음에 4대 욕구가 되면 요게 들어갑니다. 정신의 욕구. 요건 깨달음을 갈망하는 인간의 의지예요. 따라서 요 욕구 중에 가슴 골짜기에서 물고기가 바글바글 나와요. 환으로 비칠 때. 물고기. 이분들은 이런 욕망들이 아주 강하다고. 다른 분들보다. 이것이 전생부터 내려오는 습관화된, 완벽하게 관념화돼서 굳어버린, 완전히 이게 익힐 습자라니까. 습관화되고 완전히 배어버린 그런 관념 덩어리예요. 버릇이고. 그래서 물고기는 가슴에서 성욕 주관하는데 엄청나게 나와요. 이거는. 그리고 뱀은 빙의된 환자들이나 집착이 강한 조상이나 요랬을 때 이게 온몸에 나온다고. 뱀은. 그거는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또 잠깐 중단되면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하셔서, 그리고 큰 공부 중에 뱀이 나온 건 전에 답변을 해드렸고, 그거는. 그래서 또 개가 나오거나 사자가 나오는, 사자는 사실은 진리 차원에서 도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개는 특히 시커멓고 누런 개가 나오는 거. 황색은 뭐 누럴 황자도 있고 뭐 거칠 황자도 있고 많죠. 근데 황색은 안 좋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신선들 계보에서는 황제 뭐 표현할 때 누를황이나 황제 황자나 이런 건 다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대나무가 푸르잖아요. 그죠? 이 대나무가 아주 진녹색이잖아요. 대나무가. 이렇게 푸르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이런 풀을 청자로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진녹색이거든 대나무가. 여러분들이 요거 말고도 한 50개 더 있다 했잖아. 요런 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요렇게 성죽으로 이렇게 대나무 있잖아요. 요렇게 마대가 요렇게 나올 때 진녹색이 나와야 좋다고. 무가코드일 때는 대나무가 아주 도움돼요. 이렇게. 근데 이 무가코드를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무가코드는 절대로 무소코드가 아닙니다. 이 무소코드는 따로 있다고. 이거 보시면 매일 질문하는데 유튜브에 자주 얘기했어요. 무단코드는 따로 있다고. 무소코드는. 이 무가코드 중에서 무소코드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 무가코드는 글자 그대로 예술가, 요렇게 연예인, 끼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은 끼가 없으면 못해요. 끼가 뭐냐면요. 이게 기운 더하기 기 더하기 기입니다. 기가 합쳐진 게 끼잖아요. 기운이 없는 사람 연예인이 못 된다고. 끼가 없으면 신명이 없어요. 신의 밝음이 없다고. 그래서 놀 줄을 몰라요. 수명도 짧고 싸이군처럼 완벽하게 신이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예술가도 될 수도 있고 이 무가코드를 잘 개발해 주면 학자도 되고 교수님도 되고 그 분야에. 그래서 완전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요렇게. 얼마나 좋아요. 이 무소코드는 정해져 있다고. 반드시 신의 고통이 있다고. 이걸 신고라 그래요. 무병이라 그럽니다. 무병 없는 신장의 합일은 없어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신고는 10년, 20년 이렇게 안 알아요. 신고는 시작되면 20년에서 25년이 1차 주기예요. 기본. 완벽한 근본 원칙이 20년에서 25년 무병을 알아야 된다니까. 요게 지나가면 30년에서 40년 차로 변하고 죽기 전에는 반드시 이 고리는 따야 돼. 그래서 이거를 못 따니까 내려간다고. 신의 풀지 못한 숙제가 자식대로 내려간다고. 이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DNA 자체가. 이때 요렇게 있다고. 강신무들이 이건 학계에 보고된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강신무 속에 세습무가 포함되거든. 이거는 논문에 나와 있고 리포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세습무 속에 강신무가 포함되는 건 어려워도 강신무 속에는 세습무가 포함될 수 있어요. 이 강신무만 신고가 있다고. 신의 엄청난 고통이. 이런 분들은 신의 고통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학 끌고 갈게요. 학. 이런 거 학. 이게 우리 문중에는 청학이거든. 이게 신성계보예요. 백학이 있고. 이렇게.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재색 두루미 같은 재색만 나와요. 닦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 조상이라고 조심스럽게 적어놨는데 할머니 도줄이에요. 학이 나오는 건 무조건 할머니 도줄, 도깃줄이 서려 있는 게 양쪽 폐가 여기 있죠. 거기서 학 날개가 양쪽에 이렇게 촘촘하게 세팅돼서 4마리, 5마리가 낄 대로 끼어서 날개 짓조차 못하고 있어요. 따주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요 할머니는 위에 또 할머니한테 또 그대로 도주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정조 할머니가 되겠죠. 또 그 위에 고조 할머니도. 그러니까 4명이 폐 속에 찡겨 있다고. 도깃줄을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그릇이라고. 그게 폐 속에 양쪽 폐에 날개가 이렇게 완전히 꺾여서 막 켜켜이 쌓여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하나 인습을 풀어줘야 돼. 그분들 거. 그걸 다 풀어내는 행위 자체가 말문수련이라고. 트럭만치도 남기지 않고. 요게 청학과 백학은 요건 여러분들 신선되는 피가 맑아졌다는 뜻이고 전부 재색 두루미처럼 재색학이 나와요. 그것이 막 재색이 진하게 나오는 그게 업습에 묶여서 안 풀어지는 골이에요. 요런 얘기는 제가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잘 정리하시고 특히 우리 공부할 때 요렇게 삼가정에 스크린 수련할 때 호랑이나 용이 제가 블랙앤화이트 요렇게 보면 블랙앤화이트 보고 있으면 4가지 본질을 숨겨놨다 이제. 그게 첫 번째가 호랑이, 그다음에 용 요런 얘기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 요런 거는 전생부터 아주 엄청나게 많이 닦은 사람들만 눈에 드러난다고. 이게 아무나 우리가 역대 제왕들 그다음에 태몽에 보면 전부 다 용 꿈을 꾸거나 호랑이 꿈을 출세해도 엄청나게 큰 진짜 대명을 떨치는 그런 존재들, 지도자들이 나와요. 이런 태몽은 잘 꾸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호랑이하고 뱀이 나올 때 여러분 머리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용이 찡 나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뇌궁 안에 천궁 안에서 나온다고.
광대무변한 무한대의 천궁 안에서 용이 쓱 등극하고 호랑이가 툭툭 나와준다. 염라대왕 뒤에 서 있는 게 말이거든. 그 염라대왕 뒤에는 백마가 있어요. 이 백마의 텍스트는 다음에 제가 자주 하지만, 오늘은 앞에는 홍익인간 이념과 철학이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만 깨달은 뇌를 개벽한 신인류가 탄생해서 온 인류를 축복으로 지도자 개념으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거거든. 이런 환해 체계는 다 정리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요 신고 요 무가 코드 이런 건 절대로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요. 무가 코드라니까 무당됩니까? 전생에 사람 못한 게 스님 되고, 절집에 그런 얘기 있거든. 그거보다 더 사람 구실 못한 게 무당되고, 그거보다 무당보다도 더 사람짓 못한 게 금생의 수행자 된다고. 우리처럼 얼마나 많이 닦아야 되겠습니까? 이거도 못하는 사람은 육도윤회를 끊임없이 순환하고 방황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또 요거 끄고 나머지 얘기는 많이 해줄게. 잠깐만, 끄기 전에 요거 설명해 주고 그래. 요 얘기하다가 요 진녹색이 나오면 좋은데, 대나무 같은 것도 무가코드들한테 이게 무가코드 신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초기 발달했느냐의 사이클에 따라서 이 패턴이 진녹색, 완벽하게 진한 녹색 있잖아요. 대나무, 그게 진짜 푸른 거거든. 그게 나와야 엄청나게 대명을 떨치고 출세한다고. 근데 여기에 황색을 주는 경우 있어요. 누런 대나무 있잖아요. 빛바라고 잘라버리고 부러져라 오래 놔두면 누래지거든. 이걸 왜 하냐면, 스님들은 토굴 같은 데 가면, 선방 개인 토굴에 가면 대나무와 대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천장에 매답니다. 옷걸이 대신. 그래서 가사장삼 걸치고 법복 걸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진녹색을 걸쳐놓으면 한 달쯤, 두 달쯤 지나면 누렇게 돼요. 그 대나무 누런 거는 신법에서 벗어난 거. 이런 건 누가 줘도 바로 받자마자 부러뜨려 버려버리고. 만약에 무가 코드들은 이런 건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이런 황색은 절대로 도에, 이건 멀리 있는 도거든. 가까이 있는 건 이런 진녹색, 그리고 푸르고 청아, 그 다음에 아예 백색 광자 뽀얗고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도법이 워낙 큰데. 그리고 여러분들 딱딱한 팁인데, 하품을 무가코드입니다. 우리 고학과님 잘 들어봐요. 무가코드들 공부하다가, 이건 팁입니다. 몇 분 됐노? 이거 끄고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거는 오픈하면 안 되거든. 요거는 마치고 이렇게 정리할게. 요거는 마칠게. 예, 제가 끄고 가르쳐 드릴게요. 예.